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보강 조사를 위해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 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 씨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대호의 나이, 성별, 이름 등이 공개됐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 유기로 구속됐다. 한편 장 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더니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신원 공개 후 인터넷에서 장 씨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내용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장 씨는 학교 폭력을 고민하는 질문에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고 답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다. 모텔 잔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생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8살 장대호로 알려져 있고 이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현장 검증 시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식으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연일 조악한 살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 동계 중 옹발적 포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세력이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하루 미뤄줬잖아. 이루어진 이유가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서 이제 오늘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어떻게 예상할 만한 수준은 결정이라고 우려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좀 미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지금 확실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이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하느라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 경찰에서도 실상 공개 결정요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나요? 일단 신사에 대해서는 공개된 실명이 있죠. 장대 옷이라고 하고요. 38세의 나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배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언론에 이런 쪽으로 공개의 범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어 일단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 저희가 전달해 드린 대로 별도로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현장 검증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착용하지 않은 그 얼굴이 드러나겠죠. 언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장대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앞서서 저희가 방금 리포트를 해드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장대오가 경찰청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 라고 자수를 했는데 당지 경찰관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넨 아무래도 오른쪽 팔이 지금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신경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17일 새벽 1시에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수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강력경사에게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요. 여러 차례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겠죠. 일값이 무슨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내실에 1일 분여간 있었고 다 종로경찰서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택시를 타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너무 황당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이 사건의 경우 지금 피해자의 누군지 피해자의 신상조차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자수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면 내가 강력계 형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 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수순인데요. 이를 실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훈령이나 이런 것에 썼다라고 해요. 그런 지침들이 일대 이것에 따르지 않고 근처 인근의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을 동안 상식선에서도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관련해서 수사관 A 제문책은 좀 필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찌 돼 묻기로 참게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초기 다른 경찰서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로 가라 이걸 왜 권유를 했다고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보다 조금 특수기밀이나 이런 것을 꾸려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학번에 대한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청 안에는 강력계 형사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인근의 이재 경사에서 강력계 형사를 당시 찾으니 이것을 이재동 녹여서 가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사건 소개를 막이합니다만 이게 혹시나 아까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치료할 때 나온 내용인데 자서하는 사람들이 자수하러 갔다가 오라이고 나오자 서러워 있는데 다른 경찰서를 가라고 하니까 마음 받고 먹었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거의 없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려지지 않았지 않을까 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더 약간 아차 싶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유정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우발적인 범죄 주장하고 있는데 고유전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합니다. 우발적 인범죄다라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근데 재경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살인 범죄 동기 중에 어떠한 자료에 따른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범이 가장 많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연유에서 일어날 결과가 나왔다고 볼까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력 범죄 사건의 배경에도 우발적인 범행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경찰청에서 살인 범죄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소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범행이 가장 많았고요. 그게 42.9%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 범죄에 있어서도 50%를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한 살인 혹은 살인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어 지금 우발적 범행 이후로는 가정 불화와 현실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 불화와 현실 불만 그리고 우발적 모두 내가 분노적인 부분에서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까지 미쳐볼 수 있겠습니다. 우발적 인범죄와 계획적인 범죄 차이가 있고 서벌 소위 도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론 인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달리되는 건 좀 절간번 자세히 좀 짚어가 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범행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 고유 정책은 자신이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생명 경시에 의한 범죄다라고 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있는 것이 우발적 범행 됐고 계획적 범행형도 있고 굉장히 5가지의 동기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5가지마다 양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우발적 인동기에 의한 경우가 가장 양형에 있어서 낮은 양형을 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면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또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탈 순간적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한 행동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넘어갔어요. 봤는데 이것을 계속 계획으로 발현시켜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비난성은 어찌되었던 계획적인 범죄에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정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게 제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을 또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형 사유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정신장애를 겪었던 범죄자는 8%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범죄 행동에 대한 뭔가 핑계거리로 하나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찰청에서 내어놓은 조사 결과 둘 중에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시범에 의한 범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제로도 친족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웃 또는 지인 타임 순서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구역 1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은 범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